매니저가 누구인지, 그리고 할 때, 셀러리, 커미션, 이런 것들이 있고, 디파트먼트 넘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엑셀 파일을 한번 같이 열어볼게요. 엑셀 파일에는 보면은 탭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형태처럼 이 DPT라고 하는 탭하고 EMP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 EMP, DMPT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 이 정보 있죠? 얘하고 같이 돼 있고 그리고 이 밑에 한번 볼까요? 원 릴레이션 파운드 해가지고 매니지 릴레이션십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EMP 탭에 있는 DPT 넘버하고 DPT에 있는 DPT 넘버하고 이렇게 서로 매핑을 해서 이 둘 간의 릴레이션십이 있다라고 해서 얘가 그냥 휴레스틱하게 정보를 읽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디에서 찾아보실 수 있냐면은 구글에서 그냥 맨딕스 앱스 이렇게 해가지고요. 스타팅 with app from scratch 이렇게 돼 있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슬랙에다가 링크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혹시 영어가 불편하시면은 이 독일어나 일본어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세요. 한글은 어려워요. 한글이 너무 어려워요. 있다 보니.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엑셀 파일이 있는데 이 컨디션 보면은 파일 크기는 뭐 1메가를 초과하지 않는 것,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임포트용이 아니고 엑셀에 대한 그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템플릿들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앱을 만들기 위함이니까 이렇게 하고 실제로 엑셀을 임포트하는 거는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해서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엑셀로 임포트 하시거나 아니면은 제이슨 형태로 임포트 하시거나 그러는데 어 이제 툴이나 뭐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엑셀을 또 제이슨으로 이렇게 컨버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컨버전 해놓고 제이슨 파일이나 제이슨 텍스트 스트링을 임포트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퍼포먼스가 제이슨 임포트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이 스프레드시트를 가지고 어떻게 스타트 앱을 만드는지에 관련된 걸 좀 보여드리는 거고 데이터 임포트 관련된 거는 또 별도로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워크시트는 50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 파일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워크시트가 2개 있죠. 그리고 컬럼 개수가 100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아직까지는 이 템플릿이 가지고 있는 좀 제약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엑셀이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100개 된다. 컬럼이. 그럼 일단 100개로 하시고 나중에 컬럼 에딩은 매뉴얼이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럼 이름은 100자를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앞에서 보셨죠?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스타트 프롬 스프레시트 선택하시고 F8 하시고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은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실 수도 있고 이 릴레이션십 뭐 탭에 대한 내용들, 릴레이션십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참조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해 주시면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밑에 보면은 generate page for my data 즉 얘를 가지고 나는 화면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import 데이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이 모델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그 전에 칠판이 좀 이렇게 외진돼 있어가지고 좀 집중을 해서 좀 봐주시면은 맨딕스는 크게 이제 배포 환경을 온프라미스하고 프라이빗 환경
또는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워크로드가 작다라고 하면 우리 팀에서 한 10명, 5명만 쓸 거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이 노트북 위에다가도 운영 환경을 그대로 구성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CPU, 그리고 윈도우즈나 리눅스,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가 되는 그런 환경이면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 환경하고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웹 생성을 할 때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앱 생성을 할 때 제가 이 퍼블릭으로 yes 할래를 yes no 할 때 no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하실 때 퍼블릭으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멘딕스 클라우드 또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있죠.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게 소스가 이렇게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기수로 기시나 기톡으로 형상관리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코드를 공동 개발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프라이빗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프라이빗에 있는 기수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걔를 롤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PC에 있는 디스크 있죠. 이 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퍼블릭을 하더라도 내 PC에는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얘를 이 기세에 시어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그 예스냐 노로 이렇게 해 주시는 거고요. 이 폴더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는 여기에서 뷰해서 보면은 앱에서 보면은 show app directory in explorer가 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검정고시를 가가지고 발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 PC에 D에 멘딕스에 나트에 DPT 등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PC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C 밑에 사용자 밑에 멘딕스 밑에 아마 이런 형태로 폴더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폴더 다 보실 수 있으시죠? 맥에서도 보이시죠? 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자 밑에 멘딕스 밑에 프로젝트 명하고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렇게 돼 있고 어, 멘딕스는 수행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런타임 하고 DB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DB가 필요하고 그리고 파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저희 앞에 그 리셉션에 계신 분 이제 내일 모레 결혼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친구장 방문하면서 사진 올리는 포탈 하나를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30초,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로 사진 올리고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하는 포탈 하나 만들어 드릴 건데 사진 같은 경우는 DB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요? 파일에 저장, 파일 시스템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서 나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만 저장하겠다는 DB가 필요한데 필요하면은 파일 시스템에도 저장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PC 같은 경우 지금 개발 환경 같은 경우는 다 얘를 로컬에 있는 윈도우즈에 또는 맥에 파일 시스템에 있는 이 인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자바 형태의 라이트한 버전이 있어요. 자바 형태의 그 HSQL DB하고 그리고 파일 시스템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우리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오라클이라든지 또는 뭐 DB2라든지 또는 뭐 마이스퀄, 포스그래 또는 뭐 여타의 자바 인터페이스가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은 얘를 지정을 해가지고 파일 인터페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할 수 있습니다. 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자, 이 앱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보면은 이게 무슨 옵션이 있어가지고 페이지인데 뽕이 되는 게 맞아요. 위에 스타일스 있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100%라고 돼 있고 아니 이건 말고 그 윈도우즈 독점이 되어 있지. 좀 나오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이 세팅 부분 한번 볼게요. 이 세팅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디폴트는 컨피그레이션에서 디폴트는 어떻게 되냐면 컨피그레이션 네임이 디폴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얘는 빌트인 데이터베이스. 제가 아까도 HSQL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빌트인 데이터베이스 쓸 거야. 그리고 서버는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도 IP하고 포트에 IP의 포트에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DPT라고 하는 앱 있잖아요. 얘는 내가 수행하면은 8080에 이 로컬 호스트에 8080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앱을 두 개를 수행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왜 두 개 하는지를. 자, 이 포트를 808 하나 그리고 809 하나로 이렇게 바꿔요. 자,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필요한 뭐 상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수들 같은 거 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커스텀 베리어블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뭐 S3 아까도 이제 이런 파일 시스템 접속을 하려면은 나는 어떤 파일 시스템 접속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사전에 정리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시고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해주실 거는 이 서버에 있는 808 하나, 809 하나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데이터베이스 부분 일단 808 하나, 809 하나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얘가 항상 액티브가 돼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는 얘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뉴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제2를 써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라클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나는 빅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 DB로 하고 그리고 URL은 이제 뭐 191점 뭐 0.0점 뭐 몇 번 이렇게 하고 뭐 1521에 데이터베이스는 뭐 EMP 이렇게 하고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입력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바나 뭐 C샵 하여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접속하시려면은 데이터베이스 자바 커넥트 스트링 있잖아요. 그 타입에 맞게 5가지 IP 포트, 데이터베이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얘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 얘 할 때는 이번에는 얘는 서버를 뭐 2번 포트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서버 얘를 수행을 할 때는 어플리케이션이 한 번에 하나의 인스턴스가 수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같이 맞춰주시면은 그럼 좋아요. 그러면 새로 만들면 얘가 이렇게 더블 클릭이 됩니다. 그런데 얘를 수행을 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은 제가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임의대로 넣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되니까 스탑하요. 그래서 얘만 액티브로 여기 보면 메이크 액티브 있죠. 얘로 해서 액티브로 해주시면은 이 상태에서 할게요. 지금 이제 확인하실 게 이 서버 컨피그레이션에서 보면은 로컬 호스트에 808 하나 이렇게 돼 있다. 요거 좀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회사는 뭐 한글, 영문, 중국어 뭐 하여튼 이런 걸 서포트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랭귀지 셋을 관리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랭귀지 코드 셋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태국어가 편해. 그러면은 여기서 뭐 타일랜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는 스페인어를 했어. 그러면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선택하신 다음에 처음에 작성하실 때는 디폴트 랭귀지로 뭐 영어나 한글로 화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얘를 익스포트 받아가지고 엑셀로 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칼럼에 이제 한글, 뭐 독일어, 뭐 영문, 중국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칼럼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홈, 그러면 영어로는 HOM이고 뭐 우리나라 말로는 뭐 홈, 한 글자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칼럼에 이렇게 쭉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제일 편하게 하는 거는 이제 구글 트랜슬레이터라든지
요즘 보면은 뭐 오픈 AI 넷에서 번역 잘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통해서 일괄 번역해가지고 그냥 폴라로당 카피 페이스트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랭귀지 셋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하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를 이제 보시면서 나는 다른 데이터베이스 쓸 거야 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크게 보면은 폴더가 세 개가 보여요.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 폴더 위에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만들면 항상 마이 퍼스트 모듈이라고 하는 세 개의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모듈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세팅이라든지 런타임 할 때 이곳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 라이브러리 추가를 하거나 그리고 테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냥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자주 그런 예 중에 하나인데 파워포인트 쓰면은 2024년 됐으니까 2024년도 템플릿 같은 거 이렇게 만들잖아요. 밑에는 뭐 2024년에 뭐 우리 회사가 모든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로고 넣어주고 우리는 뭐 파란색으로 백그라운드 해볼 거라고 해서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템플릿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새로운 이제 페이지 디자인, 화면 디자인 할 때는 이런 것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바일 환경, 타블릿 환경, 데스크탑 환경에 관련된 이 템플릿을 선택해서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화면에 대한 그 우리 회사 로고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정이 되고 색깔 이런 것도 지정이 되고 그리고 버튼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다 지정이 돼가지고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먼저 지정을 할 건지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앱 스타일링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이 UI, UX, CSS 관련된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루질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거를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CSS 또는 자바스크립트라든지 HTML 이 태그 있잖아요. 이것에 좀 익숙하시면은 뭐 색상이라든지 뭐 버튼 색깔 뭐 타입 이렇게 바꾸고 하시는 것들 그리고 아까도 이미지에 보면 이미지 동영상 위에 버튼이 있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레이어드 관련된 것들, 플렉스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회사에는 CSS가 있다고 하면은 CSS 이해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뭐 하루나 이틀 정도면 우리 회사 폰의 면에 맞게 쉽게 바꾸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 시큐리티는 어떤 거냐면은 멜딕스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시큐리티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규모가 없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너무 작죠, 이게. 한 30인치 정도나, 한 40인치 정도나밖에 안 되는 이런 화면에다가.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오픈 프로토타입 프로덕션 이렇게 있는데, 멜딕스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저희는 이제 이걸 엔티티라고 부르거든요. 엔티티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어티비티. 그래서 이 칼럼 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위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만듭니다. 하고 UI, UX, 즉 화면에 이제 프리젠트 변하는 거 있잖아요. 페이지 이걸 만들고 상황에 따라서 이 데스크탑 요즘 데스크탑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 불러야 될지 데스크탑이라든지 타블렛 또는 이제 모바일 이런 형태로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서 화면에 대한 UI, UX만 바꿔가지고 데스크탑, 타블렛, 모바일 이거 다 만들 수 있고 비즈니스 로직 서로 쉐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로직이 없으면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일단 5% 해주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사용자 로그인하고 어플리케이션들 보게 되면은
이 어로운리스 페이지, 즉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 아무런 인증 없이도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인증을 해야지만이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증을 했는데도 사용자 권한에 따라서 어떤 페이지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로딩이라든지 어떤 데이터는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로레벨, 컬럼 레벨에 대한 액세스 컨트롤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프로해 주면은 아무런 이 제약 없이 모든 페이지 그리고 로직 이런 데이터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프로토타입까지만 하면은 2레벨까지. 즉, 확인하고 비즈니스 로직까지만 컨트롤 하는 거예요. 즉, 어느 사람이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이 부분까지. 자, 그런데 이 프로덕션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레벨까지.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 다시 이제 반품 신청을 하는데 페이지는 같은데 내가 접속을 하면은 내가 반품 신청한 것만 그리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접속을 하면은 B라고 하는 사람이 반품 신청한 것만 그리고 관리자가 보면은 이제 이 모든 사람에 대한 반품 정보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로 레벨, 킬럼 레벨 이런 정보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칼럼 레벨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우리 회사에서 이제 이 회사의 사번을 조회하면은 뭐 전화번호하고 뭐 이 사람에 대한 뭐 부서 정보 이런 정도는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조회하면 어떻게 돼? 뭐 급여 정보를 볼 수 있다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정 칼럼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만 또는 모범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 인사 담당자 그러면은 이제 셀러리하고 커미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데 나는 볼 수만 있게 한다는 이런 거죠. 만약 그런 거 없이 그냥 셀러리 정보를 내가 업데이트할 수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형태처럼 이 오프 프로토타입 데모 프로덕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비게이션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150도지. 디스플레이 배열을 조정하면 아, 그렇지. 근데 일단 이건 이제 얘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메뉴 관련된 거. 우리도 이제 화면에 대한 메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서브 메뉴 만들고 접속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보면 홈 해가지고 홈 앱하고 매니지 데이터 해가지고 마이 퍼스트 모듈에 DP 도어뷰 요게 이렇게 두 개가 등록이 되어 있네요. 이 DP 도어뷰는 언제 생긴 거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앱 임포트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만들어주면서 얘가 메뉴까지 같이 등록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형태처럼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화면은 닫을 때, 뭐 X 할 때 뭐 할지 일단 이런 시스템 컨텍스트 있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스타일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본적으로 웹화면에 대한 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대한 브랜드 로고에 대한 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CSS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디폴트인 거고 이걸 추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더 이쁘게 이제 하실 수 있는 작업들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인에 보면은 얘 커스텀 베리어블 임포트 해가지고 커스텀 베리어블에서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 어떤 CSS는 넣고 말고 할 건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저희 다 기술을 해줘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CSS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켓플레이스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까지는 됐죠? 예를 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안드로이드 폰이든 뭐 아이폰이든 이런 거 쓰시게 되면은 내가 필요한 앱들을 다운받아가지고 쓰시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클립스라든지 아까 뭐 C샵, 뭐 자바 이런 걸 하시더라도 필요하면은 라이브러리 다운받아가지고 임포트해서 앱 개발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맨딕스는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마켓플레이스에는 보면은 아까도 보면은 우리 SAP 템플릿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템플릿 그리고 위젯.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구글 맵을 연동을 하고 싶다. 내지는 뭐 애저라든지 AWS 혹은 IBM의 왓슨 서비스하고 연동을 하고 싶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연동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커넥터. 제가 아까도 SAP 잠깐 말씀드렸는데 나는 SAP하고 연결하고 싶어. 세일즈포스하고 연결하고 싶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커넥터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배포해드린 것에 보면은 혹시 이거 배포에서 다 보시고 계시죠, 이거? 여기 보면은 제가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께 배포를 해드리기 전에 이거를 한번 다 임포트를 한번 해와 봤어요. 이 폴더 다 보이세요? 그리고 혹시 이 앱은 라토스타 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 보이세요? 네. 이 탭에서 혹시 이런 리스트 다 보이시나요? 뭐야? 보이시죠? 이건 왜 제가 임포트해서 전달해 드리냐면은 이거는 저희 회사 내부라기보다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개발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 소스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오픈할 때 로컬로 여는 게 아니고 서버로 여는 아니, 로컬 서버 오픈하셨어요? 아니에요. 로컬로 열었는데 저기 안 보여. 네? 그렇게 안 보이죠. 어떤 이 탭이 안 보이시는 거 네. 아니면 탭은 보이는 이 탭이 안 보여. 아, 그러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뷰 해서 여기 보면 인티그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얘라면 얘가 보이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이런 거 여기 보면 리셋 레이아웃 이렇게 하면은 우리 뭐 이클립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디터 툴 보면은 이 초기화 시키는 거 있잖아요. 레이아웃 초기화 시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뷰에서 이렇게 인티그레이션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얘가 이거 보이세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뭐 아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MS에 있는 거. 그래서 뭐 타스크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라든지 또는 맨딕스도 보면은 이 REST API나 OData에 대한 퍼블리셔 또는 서브스크라이버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딕스가 자기 서비스를 가지고 만들어 온 것들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고 여기 보면은 뭐 우리 워크데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세일즈포스에 있는 이런 정보들도 있고요. 혹시 이렇게 클릭해서 밑에 보시면 이 정보들 보이시나요? 네. 보이고 그리고 이 SAP에 보면은 이런 정보들도 보입니다. 이거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 나중에 SAP 커넥터 이 테스트 할 때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거거든요. 이거 다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잠시 뒤로 하고 다시 EPP로 가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커넥터들이 있고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거 하나하나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모듈들을 어, 다른 사람들이 또는 개발하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모듈을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맨딕스에 있는 이 맨딕스에 있는 이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컨텐츠 타입이 이 모듈, 위젯, 서비스 그리고 이런 뭐 샘플 앱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접속을 안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여주는데 접속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다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뭐 AWS 커넥터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보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AI 뭐 인터페이스하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챗GPT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미지 관련된 부분들 하면은 뭐 달리 오픈 API에 뭐 달리 인터페이스 이런 것도 있고 SAP 커넥터 이렇게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메일을 주고받는데 SMTP 해가지고 그 뭐지 네이버 메일이라든지 뭐 구글 메일이라든지 SMTP 서버 통해 가지고 이런 정보들 메일로 주고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뭐 메일 커넥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생산성이 좋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내가 다 처음부터 개발해야 될 것들이 아니면은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좀 역사와 전통이 오래돼가지고 뭐 자바로 된 라이브러리 또는 C샵으로 된 라이브러리 많아. 그래가지고 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고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서 올리실 수도 있고요. 이것들이 퍼블릭하게 있고 프라이빗하게 우리 회사는 이 어떤 뭐 법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외부 네트워크하고 분리가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런 환경들을 프라이빗하게 우리 회사 내에 있는 담장 안에 이렇게 갖춰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처럼 쓰는 게 이제 멘딕스에 있는 마켓플레이스 이 부분들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모듈에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탭을 한번 해서 볼까요? 뷰에서 보면은 여기에 마켓플레이스라고 있어요. 뷰에서 이 마켓플레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보시면은 이런 오른쪽 탭에 이런 컨텐츠가 이제 생겨요. 그래서 이제 사인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이제 올려놓으면은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프로필에다가 여러분들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면은 이렇게 볼 수 있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런 형태로 해서 나는 뭐 달리를 인터페이스하는 거를 하고 싶다라든지 또는 챗 GPT 있잖아요. 하고 챗 GPT하고 연결해가지고 뭔가 좀 해보고 싶어 라고 한다라든지 난 SAP하고 연동을 해서 뭘 해보고 싶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달리를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임포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하면은 이 위젯의 컨텐츠에 따라서 이렇게 뉴모듈에 이제 임포트를 하면은 이 위젯의 컨텐츠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곳에 이렇게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화면이나 비즈니스 디자인을 할 때 이 만들어지는 그런 곳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렇게 화면 관련된 부분 보면은 이렇게 툴에 보면은 이거 마찬가지 혹시 얘가 안 보이시면은 뷰에서 툴 하시면 돼요. 툴박스. 그래서 이곳에서 보면은 얘는 이제 인터페이스니까 뭐 화면을 놓는데 만약에 차트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라고 하면 이곳에 가서 끌어다 놓고 이제 차트나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로직 관련된 부분들은 보면은 이 툴박스에 있는 컨텐츠가 또 이렇게 묶여져요.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 달리 커넥터라고 하는 게 있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 커넥터 갖다가 끌어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처럼 내가 비즈니스 로직을 그릴 거냐, 화면 디자인 할 거냐에 따라서 이 툴박스가 이제 바뀌어지거든요. 우리 파워포인트도 그렇잖아요. 파워포인트도 어떤 이 객체에 따라서 이 객체에 대한 에디팅 할 수 있는 이 항목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즈니스 로직 할 때 쓰는 이 툴박스, 그리고 화면 디자인할 때 툴박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각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처럼 돼 있고, 만약에 우리도 뭐 파이썬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라이브러리가 뭐 업데이트가 되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곳에 가서 다시 마켓플레이스에서 얘 다시 다운받으셔서 업데이트 하시면은 이런 형태로 다운로드 하려면 말래 이제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릴리즈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작년 1월 달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고 크게 뭐 변화 없으면 그냥 인터페이스 갖다 쓰는 거죠. 이런 형태처럼 해서 마켓플레이스를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듈에 관련된 설명이고요. 시스템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이 정보, 세션 정보, 뭐 그리고 이제 얘는 여러분도 혹시 자바나 뭐 C샵이나 이런 걸로 이 멀티스레드 이런 거 해보셨어요? 맨딕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멀티스레드를 할 수 있는데 정말 심플합니다. 멀티스레드를 할 이 저는 타스크 큐라고 하는데 타스크 큐 하나 생성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내가 멀티로 돌려야 될 것들에 대한 이 펑션 있잖아요. 걔만 매핑을 시켜주면은 얘가 병렬 처리를 저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건데 우리 회사에서 이제 연초가 됐으니까 각 부서별로 이제 급여에 대한 인상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부서별로 급여 인상률이 달라요. 그러면은 그 펑션에다가는 이 셀러리 곱하기 해서 인풋 받은 게 뭐예요? 어느 부서명에 이 부서는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IT 기획팀은 이번에 잘했어. 그러니까는 10%를 올려줄 거야. 그러면은 이 해당되는 펑션에다가 IT 기획팀하고 펀 그리고 뭐 파이낸스 팀은 잘했으니까 IT 기획팀, 파이낸스 팀하고 뭐 500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것들을 이 두 개의 부서에 대한 급여 이상 처리하는 건 서로 독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스크 큐에 어사인하고 그 타스크 큐에다가 나는 콘텐츠 돌릴 거야. 라고 해가지고 파라메터만 눈피고 계속 해주면은 얘가 병렬로 처리가 다 끝나면은 한동안에 다 이 스레드가 다 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이 토크하고 웨이트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타스크 하나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션을 관리하고 이게 잘못되면 해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와 관련된 전반의 것들 스케줄링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 잡 스케줄러 같은 거 돌리시죠. 그런데 얘 자체가 스케줄러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코리아 타임 기반으로 또는 뭐 UTC 기반으로 나는 몇 번 뭐 한 시간마다 한 번씩 또는 뭐 10분에 한 번씩 돌리겠다라든지 하루에 한 번씩 또는 뭐 위클리 먼스 돌리겠다라든지 관리를 하려면은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요. 사용자 정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해주는 이런 컨텐츠들이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 모듈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게 이제 이 사용자 모듈. 마이퍼스 모듈이 있는데 나는 이제 모듈 하나를 새로 하겠다라고 해서 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모듈에서 add 모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new 모듈 그냥 모듈 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이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메인 모델 세팅 뭐 이런 정보도 하고 없는데 여기 보면은 뭐 오버뷰 페이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스타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폴더를 크게 하나 세 가지 하나는 뭐 어떤 거냐면 리소스. 그래서 얘는 뭐 파라메타라든지 뭐 상수라든지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얘를 관리하는 거.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해가지고 페이지. 얘는 이제 내가 화면 만들기가 있잖아요. 화면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이제 마이크로 플로우. 이제 마이크로 플로우는 이 비즈니스 로직에 관련된 게 있어. 우리가 이제 어, 이 플로우 관련된 걸 뒤에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 플로우가 있어요. 마이크로 플로우, 나노 플로우, 그리고 워 플로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뭐 룰은 없어요. 그냥 우리 회사에서 그냥 말 그대로 하우스키핑 깨끗하게 아니면 이좀이 코드 스트럭처를 좀 깨끗하게 가져가고 이클립스라든지 뭐 이런 거 하시더라도 보면은 다 이런 체계들 가져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처럼 관리하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엑셀 임포트 했으니까 한번 데이터를 봐야 될 거잖아요. 수행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우리가 지금 이 앱은 뭐예요? EMP GPT 앱인데 이 앱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엑셀 임포트만 하나 해가지고 지금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볼게요. 엑셀 임포트에서 보면은 이 마이 퍼스 모듈의 오버뷰 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형태처럼 그리고 여기인데 얘도 이 단축키가 있어요. 그래서 펑션 11번 하면은 해당되는 그 펜이 있잖아요. 커드미 F11번, Shift F11번. Shift F11번 하면은 이렇게 전체 페이지 다우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EMP, DPT에 대한 내용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New EMP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리고 보면은 뭐 수정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삭제도 할 수 있는 버튼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New EMP 에디트에서 보면은 EMP로 이네임, 잡, 매니저, 뭐 하이어 데이트, 셀러리, 커미션, 디파트먼트. 그런데 디파트먼트 이 하이어 데이트 보면은 얘는 칼렌더 위젯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데이트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편하실 대로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 보니까 DPT가 이렇게 있는데 DPT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보면은 지금 제가 인플로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플로이라고 하는 데이터인데 얘는 이제 어소시에이션을 표현한 겁니다. 릴레이션십, 이 데이터와 데이터 릴레이션십인데 EAP의 DPT는 릴레이션십을 해가지고 DPT 가가지고 D네임 부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SQL 문장 짜려면은 그 사람에 대한 부서 정보를 보려면은 select 뭐 블라블라 하고 from EMP, DPT하고 웨어절에 EMP의 DPT 넘버하고 DPT의 DPT 넘버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SQL 문장 짜서 화면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멜릭스는 이런 형태로 표현해요. 그냥 EMP에서 이 릴레이션십과 같은 DPT 있는 거를 보여줘.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서는 DPT 이 D네임으로 표현을 했는데 나는 보여주는 게 D네임이 아니고 그냥 이 디파트먼트 넘버로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여기서 넘버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런 형태로 바뀌고요. 또는 D네임은 그대로 두고 그냥 여기서 하나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그냥 컨트롤 C 하고 그 밑에다가 그냥 컨트롤 V 하나 해주고 나는 이 부서가 위치가 어디인지를 같이 보고 싶어 라고 해서 그냥 여기에 있는 데이터 소스에 어트리뷰트해서 로케이션을 이렇게 셀렉트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그리고 얘는 이제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DPT, D, name 이렇게 바꾸고 얘는 MOC 이렇게 한번 보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페이지는 어떻게 참조가 되냐면은 여기 보면 EMP 오버뷰에 보면은요. 혹시 너무 빠른가요? EMP 오버뷰에 보면 여기에 New EMP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렇게 딱 눌러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고급차 MPT. 얘는 EMP에 대한 프레임이다. 그래서
얘가 어떤 거를 첨정하는지에 대한 이 테이블 정보를 본다라든지, 그리고 얘가 클릭을 하면은 EMP New Edit로 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EMP New Edit 한번 가서 보면은 우리 좀 전에 봤던 이 페이지 있잖아요. 이 페이지. 그래서 엔티티 하나에 대해서, 즉 EMP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EMP를 오버뷰하는 거하고 수정 또는 신규로 생성할 수 있는 거,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페이지를 엑셀 임포트해서 그냥 좀 휴대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걸 좀 이쁘게 하고 싶다 또는 수정하고 싶다라든지, 뭐 보니까는 이거는 보여주는데 이 셀러리하고 커미션은 나는 안 보여주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워버리면은 이러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세팅에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EMP DEPT에서 제가 아까 세이브를 안 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8081나 8091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이 8081나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수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여기 있는 파란색 버튼 또는 펑션 F5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세이브 안 된 게 있으면 세이브 해라라고 하면서 이거 수행, F5하고 한번 수행해 주십시오.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옆에 가서 바로 받을 테니까. 제가 이제, 이 일터미디에 코스를 하기 전에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멜릭스에 대한 지금 처음 해보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가지고 이 멜릭스에 대한 각각의 이런 이 패널들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교통에 관련된 정보들 어떻게 수행하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냥 심플하게 엑셀 임포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앱을 하나 개발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서 바로바로 봐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의 이 PC의 성능에 따라서 좀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뷰 앱 하면은 여러분들의 디폴트 브라우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크롬이나 엣지나 뭐 기타 등등의 것들, 그런 걸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면은 화면 조회까지 한번 해보시고, 제가 지금 현재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인데 식사 시간이네요. 그렇죠. 보통 식사를 언제 하세요? 지금요. 지금 이것도 이제 그 다수결이 있어요. 나는 식사를 안 한다. 안 하면 계속 하려고 그러네.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수행되는 거 보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진도를 좀 더 빨리 나가야 되는데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제가 좀 천천히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뷰 앱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DPT 아까 엑셀에 칼럼 몇 개 있었어요? 칼럼이 3개하고 레코드 4개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자기 회사 이름이나 코드 정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 순서도 뭐 여러분 임의대로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레코드 하나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그냥 ITV에게 50권에 서울 해가지고. 그리고 수정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연필 버튼 있잖아요. 이렇게 누르고, 이거 마찬가지로 EMP도 보면은 레코드가 14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기에다가 UEMP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정보 있잖아요. 그걸 한번 넣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EMP 정보는 누르고 저는 회사 대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회사 대표니까 메일이 없죠. 그리고 하이어 데이트는 오늘 며칠? 14일. 오늘 입사했는데 사장으로 치고 급여 초벌나게 내주게 비교해. 이거 도전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는 그렇게 되지만 한 이건 천만
커미션. 그리고 IT 기획하는데 연봉을 붙여버려요. 그리고 부서는 뭐 서울로 뉴욕에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이브 안 해주시면 이렇게 5개 생기고 수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신 분, 안 되신 분, 안 되시면은 안 되시면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일단 지금 시간이 48분인데 식사하시고 12시까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샌드위치 베이글 하나씩 드셨다는 이렇게 할게요. 그 식사를 1시까지 하시고 와서 1시부터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요. 하시면은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 근처에 보면은 이 이 저희 여기가 이제 린스케어고요. 이 린스케어 이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군인공제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군인공제회관에 가면 지하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서 나가셔가지고 나가돼서 건물 앞에를 보면 오른편이니까 오른편에 보면은 이 파리 크루아상인가? 네. 그게 있고 그 다음 건물에 보면은 이제 지하에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식당이 좀 산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식사를 한번 대접 해드려야 되는데 식사하시고 그 구글 한번 해볼 때 되면 식사하시고 1시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남아 있을 테니까